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다 수원 조원지정원장 이승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이유가 보이시죠? 이제 슬슬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 찾아왔어요. 이제 오늘 이따가 아마 개학 2주차일 텐데 아마 일어나는 문제, 뭐 친구 사귀었고 못 사귀었고 막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도 이제 슬슬 중간고사 이제 범위가 나오고 있고 중간고사 기간이 나오면서 나 중간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막 너무 어렵다던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이 중간고사 대비를 퍼펙트하게 하는 법을 알려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무사 중간고사 기간 랜딩하고 중간고사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를 좀 대비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제가 지금 먼저 한번 봐봤어요. 요새 제가 많이 가장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 선생님들이랑 이 수행도 전쟁 중 사실 이 말이 요새 가장 생각이 들고 와닿거든요. 아마 이 수행도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우리가 개학을 했어요. 막 반배 정도 나고 막 친한 친구들이랑 막 다 같이 막 붙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떨어졌어. 아니면 나 오늘 간신히 이제 친구를 구했어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담임 선생님이 뭐 잘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고3인데 이제 고3은 생기부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생기부를 가장 못 써주는 선생님이야. 근데 나 이번에 좀 만나게 됐어. 막 이렇게 해서 좀 물산인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 학기를 들어서 학원 스케줄이 막 다 바뀌고 있고 아마 뭐 월수금 수학학원, 화목토, 영어하고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체력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방학 때는 우리가 막 8시, 9시 막 이때 일어나거나 혹은 조금 막 늦잠 자고 싶으면 11시 이때도 막 일어나곤 했었는데 요새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세요? 네. 그래서 낯빛이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막 6시, 5시 막 이때만 일어나면서 학교만 끝나면 막 딱 잠들고 막 늦게 일어나고 다시 막 이런 악순환이 막 반복될 텐데 그래서 사실은 아마 공부를 챙기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막 선생님 막 전화하고 막 공부하라고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있을 건데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 무슨 말씀 좀 해드리고 싶냐면 그럴 때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다 이해해요. 굉장히 막 바쁘고 힘들고 막 적응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지 이걸 오늘 좀 먼저 확실하게 해놓고 이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우리한테 가장 이제 앞서 있는 이벤트 2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바로 3월 모의고사입니다. 이 3월 모의고사가 아마 고등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정말 입시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아마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실제 나는 최저 필요 없어. 난 종합으로만 가. 라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혹은 아직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에게는 아직 이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이 좀 더 큰 이제 문제로 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막 더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3월 모의고사 대비는 우리가 왜 사실 이 3월 모의고사를 되게 잘 봐야 되냐면 모의고사 자체는 기본 실력을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학 때 쌓아놨었던 단어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해석은 어떻게 잘 되는지 혹은 내가 방학 동안에 익센션이나 빌드업을 열심히 해놨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얼마큼 해석이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3월 모의고사 대비를 통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량을 우리가 점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개 더 있어요. 모든 시험은 사실 여러분 못 보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에이닷은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곧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전력질주 특강을 깔아놨어요. 이 전력질주 특강이 뭐냐면 이제 그 3월 모의고사 일주일 정도 딱 앞두고 나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3회를 정말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요거를 정말 딱 풀어보는 이런 시험인데요. 실제 이 전력질주 특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막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막 나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 나 지금 도쿄 커리큘럼을 타고 있는데 뭔가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준비했습니다. 가장 수능과 핏한 환경에서 수능 문제와 가장 난이도가 비슷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요거를 양치기를 좀 채울 수 있고 내 모의고사랑 핏한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력질주 특강을 이제 3월 모의고사 바로 전주에 깔아둘 거예요. 고3은 무조건 필수고요. 고1, 2 중에서도 나 모의고사 좀 챙기고 싶어. 나도 하고 싶은데? 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쌤한테 바로 얘기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월 모의고사에 포커스를 먼저 좀 맞춰야 된다
지금 막 친구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학기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사실 이 중간고사를 또 우리가 왜 잘 봐야 되냐면 뭐 당연히 시험이니까 잘 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시험을 사실 처음 봐보는 거잖아요. 실제 중학교랑은 좀 시험 많이 달라진다, 어려워진다 막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첫 시험의 결과가 1년 동안 사실은 쭉 간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주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요. 사실 지금도 여러분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이 중간고사를 딱 치고 나면 기말고사 전까지 시간이 한 3주 정도가량 남아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2, 3학년 언니 오빠들은 이미 해봐서 알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사실 수행평가가 무지막지하게 사실은 쏟아지고 뭐 운동회를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거나 뭔가 내 실력을 쌓아 올리기 되게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A닷은 1대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이 이 3주를 정말 여러분들이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이거를 세팅을 해둘 거지만 주변 환경이 그래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고사 때 우리가 이제 받았던 성적이 사실 기말고사까지 가고 그 기말고사 성적이 이제 2학기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들에게 중간고사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데뷔전이 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은 작년에 시험을 봐봐서 40%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 1학년 때 4등급, 5등급이었는데 이미 나 망한 거 아닌가? 그러면 저희 정시로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아직 60%가 남았습니다. 되게 고전적인 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60%는 어떤 거냐면 50%가 훨씬 넘기 때문에 내가 이 기간을 진짜 잘 보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대로 주저앉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퍼펙트하게 중간고사 대비시켜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60%를 정말 잘 이제 웰메이드해서 이제 마지막 그 2학년 남은 60%를 통해서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학년들에게 중간고사 대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80%가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나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이제 20%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해서 정말 0.2, 0.3이라도 좀 올려서 대학 레벨 바꾸자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정난 거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조금이 입시에서는 엄청난 이제 결과를 많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3에게도 이 중간고사 대비에 포커스를 맞춰라 라고 좀 저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 알겠어요? 저 이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중간고사 그리고 3월 모의고사에 좀 신경 쓸게요 라는 친구들이 사실은 있을 텐데 그러면 대체 A닷에선 이 중간고사 기간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보시면 제대로 준비해서 후회 없는 1학기 만들자 보이죠? 여러분 A닷 조원정과 함께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후회 없는 이런 1학기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A닷 영어학원의 중간고사 대비 기간을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쭉 나열을 해봤는데 이제 요런 순서로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게 될 건 뭐냐면 일단 내신 기간 공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담당쌤들이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중간고사 들어가 혹은 다음 주부터 시작해 이런 식으로 내신 기간을 공표함과 동시에 뭘 할 거냐면 OT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 OT가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의 1대1 담당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내신 기간 5주와 6주를 다 계획을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1대1 OT가 사실은 다른 학원에 없고 사실 A닷에만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딱 드냐면 이 1대1 담당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전문가입니다. 어떤 걸 계획을 고려를 해서 짜주시냐면요. 뭐 대부분 학원에서는 뭐 진도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딱 나가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진도가 끝나고 그 다음 회두불도고 막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1대1 담당쌤은 계획을 짤 때 어떤 것까지 고려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공부를 하기 힘들어하는지, 집에 몇 시에 들어오는지, 뭐 월수금은 수학이 있어서 공부가 아예 불가능한지, 어떤 공부를 제일 힘들어하는지 그게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문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전문가인 선생님이 이 계획을 같이 짜주십니다. 그러니 이 계획은 누구한테 가장 핏한 계획이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지키고 이 6주를 잘 보내시기만 하시면은 이제 중간고사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시작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내신 OT를 딱 하게 되면 두 번째로 미니북으로 사전학습을 할 겁니다. 사실 이 미니북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그 내신이라는 시험 자체가 변형도 많고 막 외운 대로 안 나온다 막 이런 말들은 많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말은 다 바뀌기는 해요. 그렇지만 내용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북에서는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대한 한글 내용 정리를 싹 해드릴 거고요. 이 한글 내용 정리 책을 이제 여러분들은 받아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니북으로 사전학습하는 게 물론 이제 필요한 학생도 있을 거고요.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면 같이 줄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출이라거나 자료가 풍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미니북을 준비를 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 꼭 화장실 갈 때도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펴놓고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모았다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교 유형 다잡기 이걸 딱 할 건데요. 이 모았다 분석이 사실은 뭐냐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요런 이제 우리 학교만의 리포트를 제가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랑 이제 내신 미리 보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미 받아봤을 거고요. 혹은 아직 A닷을 이번에 딱 들어와서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 제가 항상 테스트 때마다 혹은 이제 여러분들 내신 미리 보기 할 때마다 우리 학교 유형이 이래라는 걸 많이 보여드렸지만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살짝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먼저 살펴봄으로써 아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렇네, 변형률은 이렇네를 찾아보는 시간을 다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선생님과 함께 짜는 회독 플래너. 이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OT랑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제 내신을 이제 6주 동안 혹은 5주 동안 어떻게 잘 할 건지 계획을 한 다음에 전유형을 완벽 대비할 수 있는 강의를 수강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강을 진짜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내신이 어려워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이 부분에만 이제 뭐 빈칸을 낸대 혹은 특정 학교에서 이렇게 막 문제를 낸대 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점점 학교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이 부분에선 어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빈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고도화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제는 막 쪽집게 강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학원에서는 이거를 수업으로 보통 나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신 기간을 조금 오래 잡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다 우리가 사실은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찝어주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현장 학원들은 수업 시수를 조금 늘린다거나 혹은 내신 대비를 일찍 시작한다거나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많이 대비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모든 이런 포인트를 다 담아놓은 완벽 대비할 수 있는 강의가 있고요. 이 인강은 사실 우리가 A닷 수원 조원점만 있는 게 아니라 A닷 전국의 분원이 85개예요. 그럼 그만큼 많은 애들이 듣는다는 거고 당연히 강의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강을 딱 열어보시면 한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이제 어휘 포인트를 다 찝어줄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 동의어, 반의어까지 다 적어줄 겁니다. 빈칸 포인트도 찝어주고요. 함축적 의미 추론도 뽑아주고요. 혹은 순서 삽입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파트들도 여러분 다 찝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퍼펙트한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내 걸로 만드는 것을 이제 1대1 담당 선생님과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진짜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그냥 수업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내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A인제를 통해서 다양한 변형 문제를 습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A인제는 뭐냐면 A답만 있는 사실은 AI 내신 AI 뭐 변형 문제? 약간 변형 문제 스토어 같은 느낌으로 딱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관리와 1대1 테스트. 제가 사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7번이에요.
이 7번이 사실 왜 가장 중요하냐면 단순히 1대1 테스트를 보면서 너 맞았어, 너 틀렸어, 혹은 이거 좀 애매한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들은 이미 이 에인젤을 통해서 혹은 이제 모아딱 분석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 학교의 전문가입니다. 그게 조원고가 됐든 수일고가 됐든 수성고가 됐든 수원여고가 됐든 이미 동동고가 되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Y를 되게 진하게 알려줄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반드시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시험 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그 주간 테스트를 다 마치고 내가 잘 돼 있는지 이걸 다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내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내신 직접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예비고사라고도 하고요. 실제 예비고사가 이제 굉장히 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제작할 때 거의 한 8, 9시간? 한 학교 한 학년당 한 10시간 정도씩 걸리는데 이거는 이제 모았다 분석 이걸 통하고 에인젤 이런 유형들을 같이 막 보면서 전년도 시험을 싹 다 분석을 해서 가장 수일고스러운, 가장 조원고스러운 그런 이제 예비고사를 이번 여러분들 범위에 맞춰서 사실은 출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A닷 영어학원 수원 조원점 이제 블로그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적중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사실 이제는 쪽집게다 사실은 적중이 많이 없을 거다라고 왜냐면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한 10시간 정도 갈아놓기 때문에 적중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찾아봐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 피드백. 요거는 내신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내신 끝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사실 아까 3주 정도밖에 시간이 많이 안 남는다고 했었잖아요. 이 3주 동안 나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공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1대1 개별 맞춤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풀어질 때 혹은 갈피를 못 잡을 때 내가 왜 틀렸는지 모를 때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이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8번 얘기 아까 하다가 깜빡했는데 이 내신 직접 모의고사는 여러분 막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기말 이렇게 4번의 시험을 보잖아요. 제가 이번 시험은 어떤 거에 좀 맞춰서 어떤 걸 약간 우마주로 먼저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시험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험을 기준으로 내신 예비고사를 보면 어떤 게 되게 좋냐면요. 만약에 다음날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 그러면 이미 그것보다 어려운 시험을 풀어봤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설령 시험이 좀 쉽게 나왔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너무 쉬운데?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내신 직전 예비고사는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할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9가지 스텝으로 우리가 쭉 봤는데 딱 봐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내신 OT 하고 난 다음에 이 모았다 분석 리포트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냐면 실제로 교과서가 얼만큼 되는지 모의고사 분량은 얼만큼 되는지 이거를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과서가 2문제밖에 안 나온다면 교과서랑 모의고사랑 둘 중에 뭘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무조건 모의고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작년 조원고는 조원고 1학년, 2학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 문제가 2-3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제로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공부하면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교과서 문제 몇 개 나왔는지 모의고사 문제 몇 개 나왔는지 혹은 외부 지문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담당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변형, 비변형률은 좀 얼만큼 되는지도 같이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어려워진다 이런 거 많이 들었고 특히나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그 변형률이 얼만큼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별 문항수랑 배점이 있는데 학교마다 사실은 많이 내는 그런 문제 혹은 이제 킬러 유형 이런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조원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이런 부분들 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일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술형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확인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총평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성을 해놨는데 이 총평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실제 1등급을 갈았던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작년 수일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유형이 이제 여러분 놀랍게도 일치불일치였습니다. 일치불일치면 선생님 쉬운 거 아닌가요? 보통 생각했을 때 빈칸, 어법, 서술형 이런 파트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별로 그때 그 해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유형이 뭐였었는지도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 다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OT, 매번의 수업, 매번의 이제 계획표 상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았던 레포트를 같이 이렇게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1대1 담당 선생님과 함께 짤 혹은 이미 준비를 해두신 회사 플래너일 텐데요. 요거를 제가 한번 딱 가져와 봤어요. 보면 내신은 우리가 보통 한 5주에서 6주 정도 이렇게 좀 계획을 합니다. 그럼 이 5, 6주 동안 이제 1주차에서 3주차까지 뭐 해야 되는지, 4, 5, 6주차 뭐 할 건지 이렇게 주간 계획을 먼저 세울 거고요. 보면은 1차별 계획이 다 나와 있죠. 그럼 1차별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지를 다 적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적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실 학생들이 플래너를 물론 세우는 학생도 있고 안 세우는 학생도 있긴 하겠죠. 저는 사실 MBTI가 J인지라 굉장히 플랜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제 소방쌤도 사실 J인지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플래너를 세우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이 얼만큼 사실은 이 집착이 꼼꼼한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마 A닷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많이 알 거예요. 갑자기 밤중에 전화가 온다던가, 너 이거 단어 하나 안 하고 왔던데? 막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잘했는지 혹은 안 했는지 조금 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이제 매일마다 추적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거고요. 그래서 이 플래너를 반드시 좀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그 한글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단어랑 구문은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스킬북 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 그 안에 있는 게 이 내신 플래너랑 이렇게 한글 내용, 나만의 엔단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글 엔단 정리를 쭉 하면서 이제 내가 내용을 내 손으로 적어가면서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페이지까지 먼저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내신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인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A단만의 이런 AI 면역문제 스토어다 라고 딱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우리 지점 시험 범위로 1대1 내신 문제집을 만들어 볼까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빈칸 유형의 특정 유형에 약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만 따로 한 100개든 300개든 만들 수 있습니다. AI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짱짱하고, 알죠 여러분? 대기업이 이래서 좋은 거. 그래서 이렇게 에인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학교 시험 범위 맞는 문제만 싹 솔팅을 해놓고, 개정교과서가 아까 여러분 고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마저 다 있어요. 다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좀 퀄리티가 구린 문제 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에인젤은 실제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에이다 선생님들이 다 쓰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이게 가장 정확한 문제들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만을 위한 문제집을 만들고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좀 이렇게 올려갈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사실 변형 문제나 혹은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이제 성적이 확 하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푼다는 건 내가 정확히 이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 나왔을 때 풀 수 있는지 그 실력을 점검하는 거고, 혹은 이 지문이 내가 시험 볼 때 기억에 남는지 혹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점검하는 용도로 사실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 문제 풀어도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유형이 강하고 어떤 거에 약한지, 혹은 어떤 지문에 좀 강하고 어떤 지문에 약한지를 좀 확인하는 수단으로 여러분들께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인젤이 딱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대1 테스트 파트인데요. 보시면 저 짤을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살아 숨 쉴 때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네, 열심히 화이팅!
그래서 이 1대1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보시면 1주, 2주, 3주, 4, 5, 6주 차에 컨셉이 좀 다릅니다. 1주 차에는 전 유형을 테스트를 볼 거예요. 뭐 무관이나 전 유형이라고 하면 무관, 순서, 삽입 혹은 서술형이 될 수도 있고 어법이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그 어법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이 안 돼요 라고 해도 볼 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이 서술형이라고 하는 어법이라고 하는 파트가 변형이 없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맞춰야 돼요, 틀려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1주 차에는 전 유형을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2주 차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1주 차에 전 유형 테스트를 하다 보면 내가 유독 약한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나는 예를 들어 암기가 너무 약해. 순서 삽입 진짜 꽝인 것 같아. 그러면 이 2주 차에는 약점 유형을 이제 플러스 알파로 더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팍 꽂아가지고 훨씬 더 이제 딥한 그런 테스트를 보게 될 거고요. 3주 차면은 사실 이제 킬러 유형 테스트를 볼 건데요. 이 킬러 유형 테스트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았다 이렇게 뭐 내신 분석한 리포트를 근거로 실제로 우리 학교만의 그런 킬러 유형, 예를 들어 수일고는 서술형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원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서술형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뭐 빈칸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킬러 유형으로 좀 볼 수 있는 좀 얘를 위주로 한 테스트를 좀 더 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4, 5, 6주 차에는 전유형 회독을 사실 돌잖아요. 그러면 진도가 언제쯤엔 다 끝나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3주차까지는 다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도를 반드시 3주차까지는 끝내주셔야 되는데 이때 내 진도가 안 끝난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험 범위 자체를 늦게 알려준 경우. 이미 시험 범위가 다 픽스가 된 학교들도 있어요. 수일고 3학년은 이미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원고 3학년은 다 나왔어요. 근데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온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시험 범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다 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나와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런 테스트를 이제 훨씬 더 이상해도 좀 돌 수 있게 절대 그 공백이 비지 않게 선생님은 좀 준비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사실 두 번째 경우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밀려서 수행도 이슈. 만약에 이 두 번째 경우가 나온다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면담을 직접 다 진행을 할 거고요. 내가 만약에 밀려서 이런 테스트를 다 못 받아, 점검을 못해, 혹은 마지막 4, 5, 6주 차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이 적어도 2, 3회도 제가 생각하는 최소 기준은 3회독이거든요. 소망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3회독을 적어도 딱 돌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나는 진도를 나가고 있다?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과 짠 그 1대1 계획을 다 지켜주시고요. 네, 다 통과하는 마음으로다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요 마지막 4, 5, 6주차 때 이제 전해독을 이제 딱 돌면서 이때는 이제 에인젤로 내가 좀 더 특정 약한 유형 문제를 더 풀어보거나 혹은 리뷰 테스트를 전범해 줄 거고 랜덤 테스트 진행할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오케이? 그래서 전 사실 이 1대1 테스트가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테스트를 볼 때 단순히 맞냐 틀리냐 혹은 너 애매하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저는 이 Y를 알고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왜 이걸 해야 되는지가 되게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동기가 없이는 진짜 하기 싫거든요. 약간 내가 문제 푸는 기계도 아니고. 그래서 이 1주차, 2주차, 3주차 때 이런 문제들을 낼 때 그냥 단순히 담당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를 이제 맞춰야 되고 맞췄을 때 시험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거를 매주마다 그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에 있어서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주도적인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도적이 막 의욕이 막 뿜뿜해서 막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죠? 근데 사람이 언제 좀 주도적이 될 수 있냐라고 좀 한다면 이유를 알 때 좀 주도적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알면은 그때 좀 주도적으로 변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 주도적이게 이제 내신 대비 잘 퍼펙트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래 반드시 통과하세요, 여러분. 통과 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아니 퍼펙트하게 준비를 해도 시험 막 어렵다던데요?
이거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1학년은 아마 다 모를 거고요. 어차피 다 변형될 텐데 이렇게 공부하면 뭐해? 나 어차피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짝을 갖고 왔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이 말은 언제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시험 당일 때입니다. 시험 당일에 좀 더 열심히 공부해 놓을 걸. 나 이거 한 번만 더 볼 걸.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때는 진짜 늦었고요. 이 말은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변형을 되게 어렵게 만들고 내가 지문을 되게 열심히 외웠어.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제를 열심히 외웠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주제를 열심히 외웠는데 선지를 딱 보니까 내가 생각한 그 주제가 안 보여. 혹은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숭숭숭숭숭 있어. 이러면 사실 못 푸는 거잖아요. 혹은 빈칸을 우리가 푼다고 하더라도 내가 외웠던 빈칸은 분명 뭐 A였어. 근데 선지를 보니까 A가 안 보여. 단어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모르는 단어로 다 바뀌어져. 실제로 조원고 같은 경우에는 정답 선지에 우리가 못 봤던 키워드를 깔아놓고요. 오답 선지에는 오히려 본문에 나왔던 선지를 막 깔아놓거든요. 이거 어차피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뭐냐면 단어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표정이 썩으신 건 아니시죠?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도 아마 고단끝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바퀴 다 돌려놓고 좀 더 밀도 있게 공부하려고 크레이지 모드를 도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정한 그런 단어 양은 20개에서 30강입니다. 주간. 선생님 저는 이제 8강씩 하고 12강씩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까지 좀 더 이제 밀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크레이지 모드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요. 이제부터는 주간 단어량을 조금 늘려서 20강에서 30강 정도씩을 공부를 해야 저는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20강에서 30강씩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내신 기간 포함해서 적어도 2, 3회독 정도 돌 수 있거든요, 여러분. 3회독까지는 못 돌 것 같아요. 2회독까지는 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이걸 한 바퀴 돌려놓으면 아무리 내가 단어를 좀 약하더라도 기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단어를 다 외워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통과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걸 외워주고 내가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쌓여질 수 있고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진짜 뭐라도 좀 해두자. 그래서 이 단어 확실하게 채워놓을 것. 그리고 한 개가 사실 더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구조 신텍스 있죠? 대부분의 선지를 어렵게 만들거나 혹은 변형을 시켜놓을 때 이제 문장 단위로 사실 변형시켜 놓는 경우가 제일 빡세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내가 끊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짜 신텍스 한 강을 나가더라도 더 열심히 이번 주에 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신 기간 때도 이 구조 분석 정확히 해가면서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면 사실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다 이미 여러분 세팅을 해뒀어요. 됐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 이미 준비를 해놨고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모든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뭐만 있으면 되냐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명언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어떤 명언이냐면 이제 If the wind will not start, take the oars. 뭐 발음은 좀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바람이 만약에 불지 않는다면 이제 노를 저어라. 사실 이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직 나는 빌드업까지밖에 못 끝냈어. 혹은 뭐 이센셜 막 나가고 있는 중이야. 아직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제 준비하기 위한 실력이 충분히 쌓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오늘 내 컨디션이 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이제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노를 저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뭐라도 하나씩 하다 보면 반드시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 노를 혼자 저으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쌤들이 같이 저어줄 겁니다. 소망쌤도 같이 저어줄 거고요. 저도 같이 저을 거고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 이번 중간고사를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혹은 내가 이 정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 혹은 후회가 없었어
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딱 남았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A닷 영어학원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 화이팅이에요. 빠샥!